네, 일로 라이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담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상담 볼게요. 개물림 피해 보상 관련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어렸을 때 강아지에게 물려 트라우마가 생긴 저는 평소에 강아지, 특히 큰 대형견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시야에 개가 보이면 피해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주말에 날씨가 좋아서 공원으로 피크닉을 간 날 개한테 물려 그 개를 발로 찼다가 피해 보상을 하라는 견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공원이라서 개가 많아 조심하고 있었고 일행도 있었기 때문에 뭔 일 나겠어 하는 마음으로 잔디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방심한 사이에 목줄을 하지 않고 있던 개가 저희 쪽으로 달려들었고 또 하필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저한테 달려온 개는 제 손을 세게 물었고 일단 물었고 그에 깜짝 놀라서 제가 개를 발로 찼는데 제 발길질로 인해 자신의 개가 타박상을 입었다며 발길질을 입었는데 골절이 아니라 타박상만 입은 거면 개가 굉장히 대형견인가 보네요. 튼튼한 것 같은데? 현재 견주가 저에게 치료비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심하게 물린 것은 아니지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커졌는데 피해 보상은 제가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견주들은 목줄을 꼭 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줄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형사고발할 수 있는지 또 견주가 저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견주를 고소한다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다가 띄워놓고 좀 크네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려나? 딱 맞네. 일단 이것도 관련 법령들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거는 당사자가 2명이잖아요. 당사자가 2명이라서 지금 행위를 일단 구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담자의 행위, 견주의 개를 발로 찬 행위가 있고 견주의 행위, 강아지의 목줄을 하지 않는 행위랑 그걸로 인해서 상담자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이걸 조금 내릴까요? 네. 일단 견주를 발로 찬 행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형사책임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남의 개를 발로 찼다. 이게 동물보호법이 적용될 여지도 있는데 동물보호법 적용되기 전에는 사실 어떤 법이 적용됐냐면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이 됐었어요. 동물보호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과거에는 그 강아지를 물건으로 봤었던 거죠. 그래서 남의 소유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손괴죄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손괴죄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에 들어가는 거죠.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마 동물보호법이 적용이 될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동물보호법에는 찾는 과정을 알려드릴까요?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데 들어가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보통 벌칙 규정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이 법은 조금 불친절하네요. 여기 이렇게 하나씩 클릭을 해봐야 보통 동물학대로 많이 들어가요.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과 같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가 있을까요? 도구, 약물,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행위, 이게 해당될 수 있겠네요.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죠. 일단 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동물보호법 10조 1항 4호의 가목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동물보호법 97조 1항에 있네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형법상 재물손괴죄보다는 이제 동물보호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형량도 이게 더 높죠. 상한은 3년으로 똑같은데 이제 벌금이 더 크네요. 그래서 이게 특별법으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럼 이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지금 동물학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이니까 지금 이 사실관계로 봤을 때는 목줄이 없는 상태에서 달려왔고 손을 이미 물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있었다고 보이죠. 그러면 이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호법 제10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20조 제1항 제4호 감옥에 해당하지 않음. 이게 무슨 말이냐? 처벌이 안 되는 거죠. 이걸로 처벌 안 받으실 것 같고, 그럼 이제 보충적으로 특별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일반 법으로서 손괴죄,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구속요건 자체는 타인의 재물에 효용을 해한 자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봤을 때 견주의 개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것 같잖아요.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형법에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긴급피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피난이 어떤 거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보통 강아지의 목줄을 놓쳐서 강아지가 내 손을 물었다, 아니면 내 자식한테 달려들고 있다, 이런 거는 일종의 법적으로 봤을 때는 재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일종의 재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재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손괴 행위 자체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긴급 피난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 위법성 조각되어서 재물손괴죄로도 처벌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발생할 수 있는 게, 지금 견주가 돈을 물어내라, 치료비, 피해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민법상 민사상 책임이라고 부를게요. 민사상 책임이 있느냐, 이것도 저번 라이브에서도 나왔는데, 사실 민사상 책임은 대부분 이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이 문제가 돼요. 계약관계가 아니라면 대부분이.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때 요건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제 가해행위, 손해,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가해행위,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위법한 가해행위인데, 그러면 이제 형법상 책임이 없는데 위법한 행위로 인정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법리적으로 봤을 때 위법이랑 불법의 개념이 조금 다른데, 이제 위법이라는 거는 보통 형법상의 개념이긴 한데 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개념이죠. 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개념이고, 불법이라는 거는 사실 위법의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법의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게 개념적으로는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형법상 위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바로 이게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형법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법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애매한 영역에 있는 것들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애매한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예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뭔가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이 관련 규정들을 다 준수를 해서 형법적으로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를 했을 때는 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뭔가 정책적인 목적 하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는 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예외적으로 형법상 위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케이스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따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민사상 일단 위법성이 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위법한 가해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청구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는 위법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줄일까요? 더 써야 되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견주의 행위 위에 거를 좀 땡길게요. 네, 견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강아지의 목줄을 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상담자한테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 이것도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형사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동물보호법에 보면 상담 주신 분도 알고 있죠. 견주들은 목줄을 꼭 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상식이 됐어요. 동물보호법에 보면 16조 2항에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라고 해서 이제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목줄 착용 외에는 입마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이걸 위반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것도 동물보호법상 벌칙 규정이 적용이 돼요. 이제 동물보호법 97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방금 봤던 이제 1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그러니까 목줄을 안 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 되고 목줄을 안 한 걸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동물보호법상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심하게 물리지는 않았지만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어쨌든 상해가 있다는 거예요. 형법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 2주 진단이 있으면 상해로 인정해줍니다. 그러면 물린 상처가 보통 2주 이상은 가죠. 2주 이상은 가기 때문에 지금 상해도 있었고 목줄 위반도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법리적으로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봤을 때 조금 필요한 부분이 뭐냐, 일단 관련 증거들이 조금 있어야 돼요. CCTV라든지 아니면 주변인 진술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겠죠. 이제 공원에 피크닉을 갔다고 했는데 일행이 있었다고 했어요. 일행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일행의 진술에 따라서 그 견주가 목줄을 하고 있지 않았었다는 거, 그 부분을 조금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형사상 책임은 받고, 민사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왔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아까는 사실 상담자의 견주에 대한 그 강아지가 다친 부분에 대한 그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의 경우죠. 견주가 개 목줄을 안 함으로써 상담자의 손을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당연히 과실이 있다고 보이죠. 명백하게 과실이 있고 목줄을 하게 하는 법령 자체를 위반한 거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 중대한 과실로 보입니다. 중대한 과실로 이게 아까 나왔던 위법한 가행이죠. 그리고 손해, 상해를 입게 했고, 그리고 당연히 인과관계 있을 거고, 그리고 손해액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위자료, 혹시나 입원 같은 거 하셨으면 입원하신 기간 동안 일실 손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손을 물렸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휴업 손해까지는 조금 발생하지 않죠. 치료비,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견주의 형사상 책임 그리고 민사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지금 상담 주신 분의 형사상 책임이나 민사상 책임 같은 경우에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이거는 고소를 하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잘 다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를 진행을 하셔도 되겠고요. 이 정도로 오늘 라이브 상담 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상담 진행했던 법무법인 일로의 문건일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